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국세의 일종입니다. 국세의 일종. 자,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출입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국세,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국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국경은 영토, 영해, 영공 세 개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그 국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바다에 어떤 장벽이 있다, 국경이 표시가 되어 있다, 어렵죠. 하늘에도 어렵죠. 하지만 육지는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육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세구역하고 그 다음에 관세영역하고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구역은 관세가 보류, 유보되었다 해서 보세요. 관세 유보를 줄여서 보세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는 관세법상으로 관세영역이라는 부분하고 보세구역이라는 부분으로 두 개로 구별합니다. 관세영역은 글자 그대로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의 동의에 의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든,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 때 법률에 의거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내법인 관세법, 이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 여기를 우리가 관세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세법이 지배되지 않는 지역, 이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류, 유보된 지역, 여기를 우리가 보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관세영역하고 보세구역으로 구별하고, 관세영역하고 보세구역의 경계가 되는 선, 그걸 우리가 관세선이라 불러요. 이 관세선에는 보세구역에서 몰래 관세영역으로 넘어간다든지, 관세영역에서 몰래 보세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시 단속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세관이 있는 곳. 관세영역은 쉽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일상 거주지, 바로 여러분들 집, 학교, 직장, 또는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또는 소주 한잔 마시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지역들 전부 다 관세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만이나 공항 근처 또는 시내에 있는 면세점 이런 데가 다 보세구역이고, 사실은 우리의 영토의 대부분은 관세 영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있던 물건이 국가의 허락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 영역, 즉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밀수라고 합니다. 밀수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현행 밀수범일 수 있어요. 몰래 국가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면세한도 이상 초과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바로 여러분들 밀수예요. 밀수한 것이에요. 밀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면세한도가 있으면 그 면세한도 꼭 여행자 지켜야 되죠. 근데 대부분 거의 지키지 않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밀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관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자제를 하는 것이 맞겠죠. 알든 모르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키기 싫은 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국가라는 우리가 이런 단체를 형성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어쨌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왔다 갔다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국세, 이걸 우리가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는 원래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행 관세법상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출세하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물품인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통과세는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부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하고 징수란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부과는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부과라 불러요. 그리고 징수는 부과가 되고 나면 채권자 채무자가 생기죠.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게 부과랬죠. 그래서 국가가 조세 채권자가 되고 국민이 조세 채무자예요. 관세법에 얘기하면은 국가가 조세 채권자, 그 일을 세관에서 담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아니고
물건을 수입하는 화주들은 이제 조세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확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법적 세법상 용어로 부가라 불러요. 그래서 부가가 되면은 조세법상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권한을 행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가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징수권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가권이 취소가 되면 징수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 조문을 읽을 때 어떤 법조문을 보면 부가한다, 어떤 법조문을 보면 징수한다, 어떤 법조문을 보면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가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아직 징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징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부가징수한다는 것은 부가권하고 징수권이 동시에 발동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국가이기 때문에 부가를 해서 조세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무자가 된다.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안 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 안 하면 돼요. 대신에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국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남의 나라 관세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또는 남의 나라 조세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조세 채무자가 되면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조세 채무자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저쪽 나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쪽에 이 세상 말고 저 세상 가는 것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면 당연히 발생되어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세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국세,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세가 실제로 이제 부과되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즉 관세의 기능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강제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암기하다 보면은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사항 중간에 외우다가 잘 생각 안 나면 막 자해하죠. 막 손에 막 볼펜으로 찍고, 예? 혼자 괴로워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죠. 아니면 본인의 머리를 때리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신은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분들은 또 열받는다고 소주 마시러 가죠. 그건 술 마시러 가는 핑계고, 강제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물품 100원짜리였는데 세금이 5% 부과되다가 수입되는 물품에 세금이 10%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105원이라는 물품이 110원이라는 물품으로 가격이 상승되죠.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품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이 가격 상승된 거는 국가의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세는 국가 재정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가격 상승 부분만큼 당연히 국가 재정 수입이 증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 국내 시장의 유사 동종 물품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외국 물품을 사용 소비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가격 상승으로 해서 국산품 소비자로 전향이 되는, 즉 수입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품을 사용하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이 국산품 소비로 바뀌는 현상, 우리가 이것을 수입 대체 현상이라 불러요. 이 용어는 처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입 대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동종 유사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자들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돼요.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 제조업자들이 이익 증가하면 음주 가무행위에 쓰는 게 아니고 물품의 기술 개발, 품질 향상 이런 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딴 데 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물품에 있어서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품 사용이 증가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교역 조건, 거래 조건이 개선, 향상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시장에서의 거래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것이 촉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이 촉진된다는 것은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사실 이거 관세 기능 효과와 관련되어서는 외워야 될 용어는 처음 나온 용어 한 개 있었죠. 수입 대체 현상이라는 용어.
요 용어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 물품이 100원이었는데 관세가 10원이 더 부과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냥 여러분들이 흐름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세의 기능하고 효과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묻는 거예요. 사실은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관세의 그 개념, 그 다음에 관세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뒷단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